네, 지금 오텍그룹의 회장님이신 강성희 회장님께서 장내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오텍캐리어냉장 신제품 및 정책 설명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오텍캐리어냉장 전문관전사업부의 강민우 선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텍그룹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을 만들어내는 혁신가, 다산 정약용, 한국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도전하며 처음을 만들어내는 혁신가들. 세상은 이들을 더 퍼스트 무버라 부릅니다. 오텍그룹은 2000년 IMF의 위기 속에 창업하여 한국의료복지 및 특수목적 차량 전문기업 오텍을 중심으로 글로벌 그룹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권위 있는 제11회 EY 한영 시상식에서는 오텍그룹이 최우수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러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 기업의 오텍그룹은 세계적인 빌딩 에너지 통합 솔루션 분야 선도 기업 글로벌 캐리어와 협력하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시스템 글로벌 사업 리더 오티스 그룹과 제휴하며 함께 연구 개발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 판매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캐리어 에어컨은 글로벌 캐리어와 함께 대한민국 냉난방 공조 산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119년 역사의 공기역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류에게 쾌적한 환경을 선물한 캐리어 에어컨. 캐리어 에어컨의 에너지 절감 인텔리전트 빌딩 솔루션은 호텔과 백화점, 병원과 경기장 같은 대형 건축물의 공간에 맞는 최적화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초 사물 인터넷 기반의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18단계 프라이빗 프리미엄 에어컨, 가정용과 산업용 공기청정기, 인버터 태양광 하이브리드 보일러까지 사계절 모든 공간에 최적화된 에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캐리어 에어컨은 최상의 고객 만족과 서비스로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아 신유통 온라인 시대를 앞당기며 렌탈케어 서비스 사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전기기가 서로 연결되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하 120도까지 초저온 급속 냉동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캐리어 냉장만의 인버터 에너지 절감 기술력은 고효율 인버터 제어 기술과 독자적인 냉동 냉장 설계 기술을 통해 글로벌 캐리어 냉장과 함께 국내 냉장 냉동 제품 시장 1위를 달려왔습니다. 친환경 차량용 인버터 무시동 냉동기와 에어컨, 쇼케이스, 산지에서부터 가정의 식탁으로 이어지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온 물류 창고 시스템, 바이오 운송 및 보관, 자동으로
작물의 최적 상태를 관리하는 스마트팜과 AI 기반의 무인 점포 시스템, 바이오 콜드 체인 시스템 등 다양한 라인업에 적용되어 고객 만족과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고객의 주거 스타일에 맞춘 고품격 가정용 냉장고 브랜드와 업소용 냉장고, 와인셀러 유로가브 프로페셔널, 아르테비노 등 초프리미엄 제품군과 대형화와 멀티화를 통한 제품 라인업의 강화로 시장 혁신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냉동 냉장 산업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해온 오텍 오티스 파킹 시스템은 오티스 엘리베이터 및 유수의 세계적인 기업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 주차 설비, 스마트 주차 플랫폼, 무인 주차 시스템, 미래 전기 자동차 분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IoT 기반의 스마트 주차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HTS는 IT 전문 기업으로서 오텍 그룹사와 세계 유수 글로벌 기업의 주요 제품 및 기술 공급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버터 부품과 와이파이 모듈 제조, 외부 공기 순환 장치, 열 화상 카메라 등 토탈 에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물류 서비스부터 무인 자율주행 로봇 비즈니스 영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의료, 복지,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오텍은 오랫동안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국내 최초 대한민국 앰뷸런스의 표준을 제시하며 구급차, 장애인 및 특수목적 차량 등 긴급한 감염 환자 발생 시 환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다목적 이동형 의료 음압 구급차를 국내 최초 개발하였고,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대응하는 음압 병동을 출시, 국가 응급 의료 복지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주도해온 주식회사 오텍은 신속한 환자 이송 및 치료를 위해 구급 헬기와 드론 활용 제품 등 새로운 미래 특수목적 사업 분야로 그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텍그룹은 신체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인간의 위대함을 언제나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올림픽 사상 첫 8연패를 달성한 대한민국 보치아 국가대표팀 지원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등 전 세계인의 평화축제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였고, 국내외 레이디스 루키 챔피언십 대회 개최를 통해 KLPGA 선수를 육성하고 있으며 KLPGA 정규 투어 2020 오텍 캐리어 챔피언십 개최 등 다양한 스포츠 관련 분야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고 도전하는 혁신가 오텍그룹은 2025년까지를 글로벌 도약의 해로 정하고 디지털 경영을 통해 미래 기업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갈 것입니다. 늘 처음 마음으로 기분을 지키며 달려온 시간을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오텍그룹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임직원분들과 전문점 대표님의 협력으로 이렇게 오텍그룹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자리에 계신 오텍그룹 및 오텍캐리어 냉장 주요 임원진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임원분께서는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라며 내빈 여러분께서는 소개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오텍그룹의 회장님이신 강성희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텍캐리어 냉장의 대표이사 김병렬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룹 전략조정실 안효문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하 직함 외서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소 김창수 부사장, 영업 1본부 고종원 전무, 영업 2본부 금서경 상무, 해외전략사업부 강신욱 상무, 영업 3본부 박근덕 상무, 예산공장장 김진기 상무, 마케팅 이사 강신영 이사, 서비스 사업부 임재혁 이사, 마지막으로 개발 1실장 김용훈 이사. 네, 자리해 주신 모든 임직원 외에도 오텍캐리어 냉장 모든 임직원이 유튜브 시청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오텍캐리어 냉장 임직원분들의 응원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판영업팀 이종환입니다. 어렵다 하였지만 저희는 사장님들과 함께 잘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항상 웃음 가득하고 성장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장님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전문가정사업부 이기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추운 겨울이 된 것 같은데요. 어려운 시기지만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올해에는 성공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표님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플러그인 사업부 음영석입니다. 작년 한 해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대표님들 하신 일 모두 잘 되시어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네, 가까운 곳에서 아쉽게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을 세 분께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퀴즈는 첫 번째로 두 문제를 풀겠으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푸실 수 있는 쉬운 문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부상의 경우 클라이언트 냉장고를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만 참석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지금 내빈 여러분들 또한 유튜브 시청자분들 모두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하시고 캐리어 냉장 채널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시고 송출되고 있는 유튜브에 댓글에 가장 먼저 정답을 적어주신 분이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손들어서 정답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 댓글로 소속을 정확히 적어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적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댓글에 소속을 먼저 적어 놓으시고 답을 바로 작성하여 주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 10초 정도 준비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냉동기의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캐리어 땡땡땡 4.0 냉동기는 무엇일까요? 댓글에 소속과 함께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프라임입니다.
네, 정답은 명진 냉동기 부속. 예. 아, 네,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있으십니까? 유튜브로 접속하시면 캐리어 냉장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클릭하시면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캐리어 클라이드 냉장고의 하나로 고객의 마음에 꼭 맞췄다는 뜻을 뜻하는 세 글자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정답은 피트인입니다. 네, 한국전자 윤진수 대표님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시지만 또 폐회식 전에 두 문제가 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020년 한 해 동안 오텍 캐리어 냉장 및 전문점 발전에 뛰어난 성과를 발휘한 2020년 우수 전문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우수 전문점 시상은 총 12개 전문점에서 수상할 예정입니다. 수상 내역은 뉴스타 우수상 3개점, 혁신상 3개점, 매출 부문 감사패 2개점, 실버 캐리어상 3개점, 마지막으로 대망의 최우수상인 골든 캐리어상 1개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혁신상 부문부터 시상하겠습니다. 혁신상에는 인버터, 프라임, 프랜차이즈 혁신상 순서로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영업 3본부장이신 박근덕 상무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혁신상 부문에서 인버터 혁신상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인버터 혁신상 주식회사 명진 냉동기 부속상사 권중창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버터 혁신상 주식회사 명진 냉동기 부속상사 대표 권중창. 위 전문점은 2020년 한 해 동안 인버터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통하여 당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패와 시상금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18일 오텍 캐리어 냉장 대표이사 회장 강성희 대도. 네, 부상으로 꽃다발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권중창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프라임 혁신상입니다. 프라임 혁신상 한성냉동 한승종 대표님. 네, 한성냉동 한승종 대표님께서는 아쉽게도 건강상 참석하지 못하여서 시판영업팀의 황성민 팀장께서 대리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프라임 혁신상 주식회사 한성냉동 대표이사 한승종.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수상으로 마찬가지로 꽃다발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혁신상으로 프랜차이즈 혁신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혁신상 주식회사 신한냉열시스템 이상근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프랜차이즈 혁신상 주식회사 신한냉열시스템 대표 이상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부상으로 마찬가지로 꽃다발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에 수고해주신 박근덕 성무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뉴스타 시상이 있겠습니다. 뉴스타상이란 2020년 캐리어 냉장 신규 전문점으로 출발하여 첫 해이지만 성과를 기록한 판매 우수점에게 부여되는 상입니다. 각 사업부별 1개 전문점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 자, 시상에는 캐리어 냉장의 고종원 전무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상은 총 3개 점으로 호명되시는 대표님께서는 단상 위로 모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판사업부문 주식회사 SM 이성민 대표님, 전문가전 부문 JNC 박정용 대표님, 플러그인 부문 주식회사 캐리어 중앙공조 김인재 대표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단상 위로 모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먼저 SM 이성민 대표님부터 시상하겠습니다. 네, SM 이성민 대표님, 예. 뉴스타상 SM 대표 이성민. 위 전문점은 신규 거래선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통하여 당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패와 시상금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18일 오텍캐리어 냉장 대표이사 회장 강성희 대도. 부상으로 꽃다발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JNC 박정용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상 주식회사 JNC 대표 박정용.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캐리어 중앙공조 김인재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상 주식회사 캐리어 중앙공조 대표 김인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 번에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종원 전무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매출 감사패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계속해서 고종원 전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패 부문은 시상은 총 2개 점으로 호명되시는 대표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패 와인셀러 부문 한국전자 윤진수 대표님, 중소마트 부문 김상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와인셀러 부문 한국전자 대표이사 윤진수. 위 전문점은 2020년 한 해 동안 와인셀러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통하여 당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패와 시상금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18일 오텍캐리어 냉장 대표이사 회장 강성희 대도.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상태 대표님 시상 있겠습니다. 감사패 중소마트 부문 주식회사 캐리어 현대산업 대표이사 김상태. 위 전문점은 2020년 한 해 동안 중소마트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통하여 당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패와 시상금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18일 오텍캐리어 냉장 대표이사 회장 강성희 대도. 네,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부상으로 꽃다발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패 수상한 두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상에 수고해주신 고종원 전무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자, 다음으로는 캐리어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캐리어 냉장의 대표이신 김병렬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실버 캐리어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총 3개점으로 호명되시는 대표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캐리어상 국제냉동 주식회사 김대일 대표님, 주식회사 심쿵프라자 최재영 대표님, 주식회사 스타쿨 황석주 대표님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대일 대표님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실버 캐리어상. 네, 실버 캐리어상 시판사업부문 국제냉동 대표이사 김대일. 위 전문점은 2020년 한 해 동안 우수한 경영 능력과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당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패와 시상금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18일 오텍캐리어냉장 대표이사 회장 강성희 대독.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재영 대표님 시상하겠습니다. 실버 캐리어상 전문가전 부문 주식회사 심쿵프라자 대표이사 최재영.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실버 캐리어상 플러그인 사업 부문 주식회사 스타쿨 대표이사 황석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하신 새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상은 2020년 한 해 동안 최고의 매출 실적 및 매출 성장률을 달성한 전문점에게 드리는 골든 캐리어상입니다. 시상에는 계속해서 김병렬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골든 캐리어상 주식회사 월드몰 이운병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골든캐리어상 주식회사 월드몰 대표이사 이운병. 위 전문점은 2020년 한 해 동안 우수한 경영 능력과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당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패와 시상금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18일 오텍캐리어냉장 대표이사 회장 강성희 대독. 네, 시상에 수고해주신 김병렬 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은병 대표님 잠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캐리어 임직원님께 감사드리며 하여튼 내년에도 이 상을 꼭 받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고로 여기에 모신 여러 사장님과 임직원들의 행복을 기원드리며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기를
바라며 이 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수 전문점 시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는 2021년 캐리어 냉장 나아가야 할 전략 방향에 대해서 오텍 캐리어 냉장의 대표이사이신 김병렬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대표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캐리어 냉장을 맡고 있는 김병렬입니다. (2020년은) 참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은 캐리어 냉장은 뭐 시장 환경의 어려움에 관계없이 30% 육박하는 성장을 했습니다. 페이지를 하나 좀 앞페이지. 20년 성과하고 21년 혁신,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센터 운영 방안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성과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은 저희가 1750억에서 2220억, 약 한 27%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0억에서 이제 올해 저희의 경영 계획은 3000억입니다. 한 35% 성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1분기에는 한 40% 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요인도 있기 때문에 계속 40% 성장을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올해 한 30% 이상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성과를 보면 2200억의 어떤 매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주력 사업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입니다. 쇼케이스 냉동기에서 직판 부분에서는 편의점 부분에서는 뭐 거의 시장의 한 50% 이상을 저희 캐리어가 쓸었고, 대형마트 또한 저희가 이 경쟁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 성장에 있어서는 사업의 어떤 다각화를 가속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냉장고 쇼케이스 부분이 저희 매출 비중이 한 70% 육박했는데 올해는 45%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냉동기 쇼케이스가 저희는 어떤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이 큰 폭의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의 어떤 성장이 컸기 때문에 냉동고 쇼케이스는 45%로 비중이 줄고 있고 2, 3년 안에는 한 30%까지 떨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크게 2000년의 성과를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픈 쇼케이스의 직판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점 부분은 마켓쇼가 거의 50% 육박했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뭐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저희 주요 사이트를 저희가 다 압도했습니다. 향후의 과제는 전 유통 채널의 1위가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협, 중소마트, 프랜차이즈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크게 떠오르고 있는 시장 냉동창고에서 저희가 탑티어로 등극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그 전해 대비 100% 성장을 했고 올해도 50% 이상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아마 한 500억을 넘어서는 매출이 이 부분에서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업황이 지금 좋은 관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형 창고 부분이 내년 후년 정도 가면 사실 이제 한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성장 전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F&B 어떤 사업 강화, 이 F&B를 통해서 이 부분은 사실 진입이 쉽지가 않은 시장인데 이 부분을 올해 내년 2년 연속 꾸준히 준비해서 그 이후에는 이 부분이 한 2, 300억 정도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육성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PTN 냉장고의 성공적인 런칭입니다. 지금 저 냉장고는 사실 이 대형 냉장고는 삼성, LG가 거의 뭐 과점하다시피 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나 시장을 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전체 냉장고 부분은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이미 두 자릿수의 어떤 마켓쉐어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부분은 중소형부터 콤비, 피팅까지의 어떤 풀 라인업의 그런 매출 성장에서 지금 기인을 했고, 향후에는 저희가 이 대형 냉장고에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T는 올해 한 5만 대 정도, 작년에 한 5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올해는 10만 대 이상을 파는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냉장고의 품격을 높이는 품격 품질 강화에 저희의 어떤 전략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1년 혁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장 환경을 보게 되면 크게 지금 19, 20년 넘어오면서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ESG 경영, 코로나가 왜 이렇게 창궐 했을까라는 부분을 원인을 추적해 보면 사실 인간이 환경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정설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 유럽이나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의 어떤 신성장 전략, 예를 들면 미국의 향후의 성장 전략은 환경입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두 번째는 친환경과 더불어서 이 신사업이에요. 미래 차세대의 미래 사업. 그만큼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의 우리가 이 환경과 어떤 사회, 더불어가는 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사업 전략을 준비하는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코비드19 이후에는 세상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코비드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산업 구조의 어떤 재편이라든가 어떤 집콕 생활로 해서 원 마일 액티비티라든가 그다음에 비대면의 온라인 쇼핑 이런 부분의 어떤 변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세 번째는 1인 가구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 냉동 소포장이라든가 간편식 이런 디자인을 중시한 나만의 스타일, 일코노미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그 산업을 리드하는 키워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CRK는 지금 인버터로 우리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 절전형의 제품 1등급이라든가 인버터의 확대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냉매라든가 모든 이 사업의 요소를 친환경 전략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2021년에는 저희가 플러그인 제품은 R290 냉매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공장 설비도 그렇게 전환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코비드19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을 새롭게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제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 유통도 이미 그 온라인이 대세가 됐고, 상업용 제품은 오프라인이라는 등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서서히 깨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어떤 유통 전략,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영업, 가격 중심의 경쟁이 아닌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영업을 저희가 이 드라이브를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형 창고라든가 모빌리티, 플러그인 사업. 지금 시장은 쇼케이스 상업용 제품으로 봤을 때는 오픈 쇼케이스의 시장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2, 3년 전부터 오픈 쇼케이스 성장은 정체가 됐고 시장의 성장은 이미 플러그인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플러그인 제품의 비중이 과거의 50% 수준에서 이미 70%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유통에 그렇게 변화가 갈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디자인입니다. 가정용 제품도 당연합니다만은 상업용 제품에 있어서도 디자인을 중시하는 전략을 우리가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편의점을 가서 보면 과거에 편의점은 15평, 20평에 뭐 과자 팔고 뭐 담배 파는 유통이었지만 앞으로는 뭐 카페라든가 지금 현재 매장의 평수도 40평, 50평 확대되고 있고 만남의 공간으로 어떤 편의점의 업의 개념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상업용 제품의 사용 장소가 과거에 뭐 음식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여러 가지의 유통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황의 어떤 변화에 맞게 디자인을 중시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전문 가정 같은 경우에도 현재 냉장고 중심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가전 우리가 냉장고에서 향후에 프리미엄 신소형 가전 뭐 팩가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문 가전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프리미엄 제품에 있어서는 와인셀러 하나의 제품에 지금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프리미엄의 브랜드를 3, 4개로 확대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어떤 TFT를 구성해서 이미 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년 혁신에 있어서 캐리어 냉장의 어떤 새로운 혁신은 3가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어떻게 혁신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영업, 세 번째는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상세한 거는 뒤에 박근덕 상무께서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향후 사업에 전개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버터입니다. 이미 원전이 이제 폐기가 되고 있고 뭐 탈석탄을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래 이제 어떤 뉴스를 보면 LNG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지금 뭐 석유 가격도 폭등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에너지 정책이 공급 확대였다면 이제는 수요를 줄이는 그래서 이제 전문 가정 같은 경우도 뭐 에너지 1등급에 대한 뭐 장려금 뭐 이런 제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죠. 그만큼 공급 캐파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결국에는 절전형 제품이 이제 대세가 될 것입니다. 상업용 시장도 아직까지는 뭐 농업용에 있어서의 전기의 어떤 메리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버터화가 진척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속도를 낼 걸로 확신합니다. 인버터는 지금까지 상업용 시장에서 아직까지 도입의 초기 중기 단계였다면 이제는 거의 뭐 이제 이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인버터의 명품화, 대형화를 앞으로 전략 과제로 했습니다. 대형화 부분은 지금까지는 뭐 2마력에서 10마력까지의 인버터를 우리가 출시를 했다면 올해 1분기까지 개발이 끝나는 것이 이제 15, 20마력까지가 개발이 끝나서 4월서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2분기에 15, 20마력이 출시가 될 것이고 45마력까지 멀티형이 하반기까지 도입이 될 것입니다. 인버터에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도에 연초에 이 자리에서 2000년도에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 20마력은 2분기에 도입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대형화 못지않게 명품화입니다. 지금 인버터의 어떤 품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인버터의 품질 문제를 크게 3가지 각도에서 보면 첫 번째는 과거에 부품 불량이 뭐 없잖아 많았습니다. 가장 이제 빈도가 많았던 것이 부품 불량 요인이었고 두 번째가 제조 불량이었고 세 번째가 설치 불량이었는데 근래 들어서 불량의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불량이 많은 유형이 설치 문제입니다. 지금 부품은 19, 20년도 2년간 신뢰성 높은 부품으로
거의 다 교체가 들어갔어요. 지금 압축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이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일부 뭐 예를 들면 산마력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책도 물론 지금 세우고 있고요. 이런 부품 문제라든가 제조 문제는 굉장히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설치 문제는 오히려 지금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인버터 설치 실명제라든가 다양한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주 극약 처방에 가까운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품질 쪽에서 모델별, 거래선별의 판매자의 우리 과거에는 모델별, 제조업체별 분량을 집계했다면 판매하신 분, 판매자별로 분량이 어떨까? 라고 데이터를 뽑아보니 이건 평균을 낼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설치 분량이 1%가 안 되는 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20%에 30%, 심지어는 100%의 설치 분량을 유발시키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제 영업 쪽에 인버터에 관해서는 양적인 매출을 지향하고 제대로 설치하고 고객 만족의 어떤 제품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에 한정해서 공급하라는 지침을 여러 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요 관련된 인버터 냉동 쇼케이스에 관련된 담당 영업 책임자를 다 소집해서 아침에 제가 엄중한 경고를 줬어요. 인버터를 제대로 설치할 수 없는 업체는 공급을 하지 마라. 제대로 팔 수 있는 인버터 설치 불량률이 낮은 데는 지금 과거에는 많이 가져가신 분한테 에너지를 많이 해줬다면 그게 아니고 불량 없이 완벽하게 설치한 점에 설치 품질 만족, 고객 만족 장려금을 지급하라. 정책을 인버터에 관해서는 매출이 반토막 나도 내가 그거는 억울해하겠다. 인버터 팔지 마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품질의 제품으로 막 날림으로 설치해서 팔 바에는 팔지 마라. 반토막이든 20%, 30%, 50% 인버터에 관해서는 설치 문제 때문에 매출 준다면 내가 그건 다 억울해하겠다. 그 국가에도 내가 반영 안 하겠다. 다만 인버터가 담당별로 앞으로는 판매 담당별로 인버터의 설치 품질을 집계를 해서 불량 담당의 직무를 배제시켜버리겠다. 내가 경영자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치를 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완벽한 인버터의 품질을 위해서 우리가 제조 부품 모든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개선을 하겠습니다만은 설치에 대한 역량이 안 된 데는 앞으로 공급을 안 하는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강하게 시행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초저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상온과 영하 25도 요 관련된 냉동 온도대역의 비즈니스만 저희가 해왔는데 향후에는 영하 90도까지의 비즈니스로 우리의 업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저온 냉동고가 지금 출시가 준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냉장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의 어떤 차량 모든 25도 이상 영하 90도까지의 각 사업 단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습니다. 세 번째는 플러그인 혁신입니다.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오픈 쇼케이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단언컨대 오픈 쇼케이스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상업용 시장은 플러그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라인업이 과거에는 오픈 쇼케이스에 같이
이 납품이 되는 뭐 속된 말로 찌끼다시 상품으로 인식을 했다면 이 부분은 우리의 주력 사업으로 육성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플랫폼을 제로에서 새로 개발을 할 것입니다. 원가 경쟁력부터 지금 우리의 모든 양산성이라든가 어떤 양을 과거에 우리가 한 7, 8천 대의 플러그인 제품을 판매했다면 단계적으로 5만 대, 10만 대까지 늘릴 거예요. 우리의 사업 단위를 모든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플러그인으로 중기적인 어떤 이 쇼케이스 성장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도와 투도와 쓰리도와 모든 이 플러그인주의 제품 플랫폼을 새로 구축을 하고 원가를 혁신시키고, 그 다음에 가정용 제품에 준하는 디자인 혁신과 어떤 이 제품의 보관 용량을 키우는 부분, 더 나아가서 풀 글라스 제품까지 지금 하부의 기계실을 뒤로 빼고 가정용 냉장고처럼 상부에는 기계실이 없는 그런 풀 글라스의 플러그인 제품까지 제품의 도입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가전 혁신입니다. 아까 이 말씀을 잠깐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고객 만족 경영입니다. 21년을 고객 만족 경영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싶어요. 매년 고객 만족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고객 만족에 대해서는 많이 부끄럽고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올해서부터는 이 고객 만족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객 만족 센터의 설립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과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버터의 명품화와 차별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버터의 어떤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인버터의 어떤 라인업부터 경쟁사와의 어떤 차별화되는 풀 라인업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 프로세스의 품질 관리 혁신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작년 4분기부터 제조 협력사의 대표님들, 그 다음에 현장에 어떤 책임자들, 생산 품질 책임자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소집해서 또 제가 방문해서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이 제조 협력사가 본인이 제조한 파트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출하되는 단계에서의 모든 제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급을 주는 부품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라. 모든 후공정은 전 공정의 제품에 대한 품질을 검사하고 완벽한 제품만 그 다음 공정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 공정마다의 자기의 관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인식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되 이걸 통해서 품질이 개선됐을 때 획기적인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반면에 품질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업체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는 만족스러운 제품을 출하시키는 문화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델별로 불량률 다 지금 이제 집계가 들어가고 있고, 불량이 높은 제품은 뭐 이 제조사에 피드백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라인 스톱을 시킵니다. 모델을 판매를 안 하는, 우리가 일부 매출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되는 수준까지의 품질이 안 된다 한다면 이 제품은 드랍시키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설치 공정도 설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나 뭐 인버터 뭐 150개 파는 메이저 업체야. 이제는 그거 아닙니다. 많이 안 파셔도 좋습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얘기를 또 하겠지만 앞으로 수주 영업하지 마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뭐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밀어내기 안 하겠다. 실판매 영업을 해라. 왜냐하면 저도 삼성에서부터 이제 영업을 했지만 월말 되면 사장님들이 참 부담스러워요. 그냥 왠지 모르게 월말에는 스케줄이 많죠. 담당을 좀 피하고 싶고 또 와서 그냥 이거 뭐 이만큼만 좀 더 받아주세요 하면 참 안 받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옵니다. 뭐 이 장기 재고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이 자금 회전율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신모델 런칭할 때에 그 모델로 인해서 신모델 도입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고를 거래선으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협력사가 우리 전문점이 갖고 있는 재고를 소비자한테 어떻게 판매로 완성을 시킬 거냐 요 포인트 요 지점에 본사의 영업과 우리 전문점이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모든 우리가 서로의 관점이 회사 재고를 전문점 옮기는 거에 힘을 다 빼는 여기에만 힘겨루기 하는 문화를 버리고 전문점의 재고를 소비자로 보내는 그런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상권에서 지역 1등점을 만드는 그 전략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상권에서 캐리어가 1등 깃발을 꽂게끔 할 거냐 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이 고민의 지점이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미 2020년도에 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유통 재고를 굉장히 많이 줄여왔어요. 특히 이 시판 같은 경우에는 월말에는 물건이 그 월초에 집중도 나가고 월중 월말에는 물건이 출하가 비중을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해왔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점들의 재고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다만 일부 그런 어떤 이 재고들이 있고 그 남아있는 재고들은 좀 뭐 약간 어떤 이 판매 회전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재고는 적절하게 본사에서 지원해서 그 재고들이 소비자로 빨리 넘어가서 이 판매를 자금을 가지고 지금 3바퀴를 돌렸을 때 4바퀴, 5바퀴, 6바퀴의 회전을 높여줘야 자금의 어떤 효용성이 나오는 것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양적인 매출로 어떤 그 도매성으로 물량을 뿌리고 어떤 이 품질 관리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거래선이 앞으로 계속 그런 영업을 한다면 저는 거래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새로운 영업입니다. 우리가 가격 경쟁하는 이제 구도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비가격 경쟁력. 가격으로 맞짱 뜨는 게 아니고 뭔가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성능을 차별화하든 디자인을 차별화하든 마케팅을 차별화하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구독 경제가 우리의 이제 어떤 경제의 대세입니다. 신문을 보면 한 달에 뭐 15,000원이든 지금 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매달 일정한 비용 내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수기도 그렇고 비데도 그렇고 저희 제품도 뭐 CLK의 렌탈 사업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쪽에는 또 리스의 영업수단 고객이 목돈으로 뭐 이 3억, 4억, 5억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정 부분, 뭐 50%는 뭐 일반 구매를 하고 50%는 리스로 해서 그 분할 상환을 하되 그 분할해서 납부하는 금액은 저희의 인버터의 어떤 에너지 세이빙의 전기료 절감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케팅으로 그런 어떤 이 다양한 마케팅 요소를 넣어서 가격 중심에서 차별화, 제품과 유지보수
그다음에 리스,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이런 차별화를 해 나가는 신영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통, 뭐 저희 본사의 집판도 그렇고 우리 전문점도 사실은 이 지금 현재 영업에서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지적질을 한다면 우리는 하던 유통 채널에서만 영업을 해요. 내가 대형마트면 대형마트, 뭐 그러니까 중소마트면 중소마트. 세상은 유통은 알게 모르게 많이 변화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마트, 대형마트가 뭐 또는 농협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이런 유통들은 정체가 되고 있다면 새로운 프랜차이즈나 많은 새로운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의 공략을 위한 마케팅을 적절히 구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유통, 향후에 힘을 싣고자 하는 전략유통의 어떤 변신을 해 나가는 전문점에는 그 매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드리겠다. 예를 들면 내가 항상 영업하던 데에서 1억 더 파는 거하고 전혀 안 팔던 데서 1억을 더 파는 것은 분명히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통에서의 매출은 그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채널에 대한 영업에 어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판매 영업입니다. 이제는 수주 영업에서 이제 실판매 영업으로 전환하고 우리가 서로의 관점을 상권에서 해당 상권에서 1등점이 되고 해당 상권에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영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그 지점에 우리는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판매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센터입니다. 1분기 안에 고객만족센터를 설립을 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 콜센터는 외주 운영의 콜센터 조직에 우리 상담원, 뭐 현재 이 CRK 같은 경우에는 9명의 여직원이 그 외주 콜센터 소속에 9분이 우리의 모든 제품의 그 인바운드를 대응을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냉동기, 뭐 쇼케이스, 뭐 전문가진도 다양한 이런 제품군을 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전문화되고 다양한 사업군에서 외주 콜센터의 상담 인원의 대응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 운영 콜센터를 저희가 직영센터로 전환을 하고 여기에 책임급 기술 상담 인력을 3명 정도를 투입을 시킬 거예요. 1차로 해서 이 인력과 우리의 어떤 필드 서비스 조직의 인력을 통합을 시켜서 시너지를 내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장 본원적인 목적은 고객 만족의 서비스 혁신입니다. 하지만 이 본원적인 고객 만족 서비스 외에 이 어떤 이 서비스를 차별화함으로 해서 우리의 주력 사업을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 사업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향후에는 원격 모니터링이라든가 어떤 심화되는 어떤 이 기술 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이 핵심 조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의 어떤 부분, 원격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서의 통합 관제센터로서의 역할로 확대 집행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 고객 만족센터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클레임 솔루션 센터, 그냥 단순히 콜 들어와서 접수했습니다가 아니고 거기에 기술 인력들이 필요하다면 바로 인바운드 들어왔을 때에 고객과 대응하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조치의 어떤 우선순위를 또 잡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콜을 어떤 필터링 함으로 해서 어떤 이 출동 건수를 한 10에서 15%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출동 서비스 어떤 효율화뿐만 아니고 상황에 따른 어떤 우선순위 대응 전략을 대응하는
서비스 자원의 어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세 번째는 직영 콜센터와 우리 필드 서비스가 같이 운영이 되면서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품질 데이터를 관련 부분에 피드백해서 지금은 뭐 2주, 3주 전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품질 개선에 대응을 한다면 리얼타임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우선은 고객 만족센터가 이런 서비스 점검에 한정돼 있지만 우리의 사업 범위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냉동 창고부터 시작해서 뭐 초저온부터 그 다음에 뭐 향후에 스마트팜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갔을 때에 단순한 어떤 콜센터로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 우리 통합 관제센터로 육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참 많이 공감이 돼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고자 해서 지금 한 페이지 했습니다. 어려움 한가운데 그곳에 기회가 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코로나19 이후에 진짜 시비가 엇갈립니다. 뭐 거의 폭탄 맞은 업종이 있고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19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룬 기업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뛴 것은 그런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바이오라든가 다양한 이런 부분에서의 대응을 신속하게 했던 그런 기업들의 어떤 견인 효과가 컸다고 보여져요. 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이냐. 사실 돌아보면 다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거기서 우리가 어떤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아낼 것이냐 하는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어떤 이 성공적인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뭔가 모티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김명일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각 사업의 혁신과 고객 만족 경영 그리고 새로운 영업의 발굴을 통하여 21년 혁신을 이루어 나가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영업 정책과 신제품 설명에 대해서는 영업 3본부 박근덕 상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뭐 한 달 이상 이 행사 준비하면서 항상 이 자리에 서면 늘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드릴까? 아니,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공감하셔야 되거든요. 항상 그거를 매년 한 10년 이상 이 자리에 서면서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올해는 그나마 좀 고민을 덜 했던 부분이 우리 회사가 특히 대표님을 유시를 해서 명확한 어떤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표님도 우리의 어떤 사업의 혁신에 대해서, 우리 본사가 해야 될 사업의 혁신에 대해서 4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콘텐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돼, 우리 본사가 제품과 사업에서 어떤 혁신을 여러분들께 해서 보여드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올해 30%를 성장해보자, 그거거든요.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27% 성장을 했어요. 우리 전문점은 약 한 1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그죠? 그죠? 여러분 뭐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가 결과론적으로 뭐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것들은 아마 차이가 더 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27% 성장했었으면 훨씬 더 많은 가족들과 더 여러분 직원들과 여러분 회사에 더 풍요를 누렸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사가 이런 4가지 카테고리에서 방향을 설정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물론 대표님이 큰 말씀 다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 4가지 꼭지가 맞습니다. 우리가 인버터 대형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업용 시장에서 우리 본사에서
올해는 인버터 15, 20, 30마력 이상까지 여러분들한테 출시를 해서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겠다. 물론 과정에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제반돼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분명히 인버터가 대세라는 것은 여러분도 당연히 믿으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시면 돼요. 저희들이 첫 번째 꼭지로 잡은 것은 우리가 냉동 냉장 시장에서 인버터 대응하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 반폐 시장을 충분히 인버터로 돌릴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 인버터를 가지고 인버터 대용량 인버터를 가지고 이 시장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제가 그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뭐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캐리어라는 말을 타고 그냥 같이 가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인버터의 뭐 대용량의 뭐 특징들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저희들이 출시가 되면 바로 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꼭지입니다. 두 번째 꼭지. 회사가 특히 본사는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잘 캐치하고 여러분들께 잘 인도를 해야 됩니다. 본사가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이 향후 우리 오픈 쇼케이스 이 유통시장이 향후는 이런 플러그인 제품 여러분들 플러그인 제품이 뭔지 아죠? 그죠? 우리가 다 그죠? 기계의 내치형 일치화되는 거예요. 지금 실외기 설치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 설치할 장소도 지금 저도 없어지고 있어요. 모든 게 일체화되는 어떤 시장에서 플러그인 제품들이 향후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점점 더 그 시장이 커질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오늘 제품 준비한 거 보셨겠지만 뭐 완도와 투도와 이런 냉동 제품들 그리고 인버터 런치 케이스 내치형 있죠. 그걸 이제 다단에도 이제 저희들이 인버터를 다 부착해서 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제품을 선보일 거예요. 이런 어떤 저희들이 꼭지를 지금 조금 전에 인버터 대형화, 플러그인화 이런 부분들이 올해 2021년도에 중요한 하도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믿고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플랫폼들로 저희들이 올해 완성을 할 것이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사진은 저렇게 보이겠지만 아예 풀 글라스입니다. 예를 들어 맨 하단에 있는 기계실의 기계실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죠. 물론 어려운 기술인데 저희들이 그걸 한번 시도해서 그 반도 마저도 전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플러그인을 하되 가장 중요한 게 전시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세일즈의 포인트일 거예요. 플러그인의 단점이 뭡니까? 오픈 쇼케이스에 비해서 전시 공간이 굉장히 좁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기계를 내치화시키되 전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뎁스가 이게 685입니다. 요 뎁스도 780짜리도 지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충분히 어떤 기존의 오픈 쇼케이스 어떤 매장 이런 것들이 이런 플러그인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 마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반찬 가게 아줌마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비가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일부 사장님들의 여러분들의 우리 설비점 하시는 분들은 그럼 내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나는 그동안 냉동업계에서 20년 동안 정말 깔끔하게 용접해왔고 넘들 못지않게 내가 많은 명확하게 설치를 해왔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누구나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게. 그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캐리어 다리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냉매를 적용한 지금 유럽이나 뭐 해외는 거의 다 R290 냉매를 사용하죠. R290 냉매를 사용한 제품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설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설비를 투자해서 그런 R290 어떤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향후 다가오는 무임 점포 시장 대응해서
저희들이 스마트 박스라고 해서 요즘은 뭐 이렇게 굳이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저희들이 사무실 내에서 이렇게 샘플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해서 향후 이 시장을 대응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플랫폼 혁신의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우리 본사에서 사업의 혁신을 크게 네 꼭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인버터 대형화였고, 두 번째가 이제 플러그인 플랫폼, 향후 오픈 쇼케이스 시장이 플러그인 시장으로 변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방향성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뭐 코비드가 이제 가장 큰 어떤 뭐 터닝 포인트였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초좋은 시장에서의 이게 뭐 저희들이 뭐 기술력을 자랑하고자 하면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같이 사업을 해보자. 이 시장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 있어서 저 초좋은 마이너스 80도짜리 저 제품은 올해 뭐 조달 시장으로서 어떤 뭐 본사의 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꽤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또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수요가 있습니다. 너희들 나름대로 가격이나 어떤 제품력에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제품 보시고 이 부분도 같이 관심 갖고 영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뭐 초저온뿐만이 아니라 저 4월달이나 저희도 9월달 정도 되면 저 준비하고 있는 저 바이오 냉장고, 의료용 냉장고도 같이 출시를 해서 향후 이제 지금은 이제 약국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꼭 의료용 냉장고가 아니더라도 일반 냉장고 가지고 온도를 기록하고 온도를 관리를 한다면 일반 냉장고를 쓰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뭐 독감 백신이나 이런 문제들도 발생했고 이러다 보니까 향후 법은 반드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의료용 냉장고를 꼭 쓰게끔 된다면 아마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같이 간다면 뭐 좋은 어떤 또 새로운 사업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 과정의 이제 고도화 이제 신사 부분입니다. 뭐 대표님께서 말씀주신 우리 지금 냉장고 지금 왜 저희들이 전문 가전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종합 가전 말 이런 말도 있고 뭐 이런데 왜 캐리어는 전문 가전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가전의 어떤 전체 시장을 저희들이 보고 LG 삼성하고 싸워보자고 뭐 이렇게 이 시장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향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1인 가구 아니면 1, 2인 가구가 대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 연말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우리나라가 드디어 9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900만 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이 9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910만이라 그러더라고요. 통계청에서 보니까요. 그래서 1인 가구 확대 보니까 뭐 이렇게 LG 삼성처럼 큰 냉장고가 아니라 한 400에서 한 600리터 정도 되는 아주 제가 처음 결혼할 때 그 당시 제일 큰 냉장고 500리터였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은 900리터 냉장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합리적인 어떤 시장을 우리가 찾아보고 제품을 가지고 고객에 접근해 보자 해서 그런 어떤 1, 2인 가구 그런 어떤 시장의 전문화된 어떤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전이라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뭐 복합형 냉장고라든지 뭐 보셨겠지만은 그런 어떤 실제 저희들 B2C 사업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캐리어 냉장이 좀 그런 성과도 내고 이게 우리 캐리어라는 부분의 어떤 잠재력을 조금은 확인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기존에 우리 캐리어 냉장은 B2B 비즈니스만 거의 뭐 저도 포함해서 거의 3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한 2016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작년 뭐 실적만 보더라도 사실 냉장고 대수만 봐도 사실 21만 대를 팔았거든요. 저희들이 실판 기준으로 21만 대를 팔았었어요. 전체 시장에 비해서 한 마켓시어가 한 13%? 요 정도 되는 사실 한 만 4년 만에 이 냉장고 사업에서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좀 괄목할 성장을 거뒀고 거기에 또 새로이 같이 오신 또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좋은 어떤 성과를 좀 냈었습니다. 이런 기조들을 다 같이 모아서 우리가
준비한 어떤 캐리어 냉장이 준비한 큰 내꼭지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올해 2021년도 함께 영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 이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전과 관련된 어떤 가전과 관련된 저희들이 향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조금 전에 내꼭지로 우리가 이렇게 본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셔야 될까? 물론 영업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본사 차원에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제발 가격 하지 말고 뭔가 본사하고 말해서 뭔가 다른 건 여러 가지 찾아보자. 평생 이게 가격 이렇게 여러분들 매 그냥 단가표만 보고 뭐 빛전 냉동기가 얼마네, 뭐 누가 얼마나 이래버리면 뭐 향후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제안한 게 뭡니까? 인버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격 하면 정말 여러분들 마진 줄어들고 별 서로 간에 재미가 없어요. 서로 간에 재밌는 영업을 해보자라는 거죠. 재밌는 영업을. 그게 어떤 비가격적인 영업과 영업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솔루션을 파는 제품이 돼야 돼요. 단순하게 뭐 컴프레서 뭐 제품 하나, 이마력 냉동기 이런 게 아니라 이마력을 또 어떻게 우리가 포장해서 할 것이고 우리가 반패 냉동기 대신 인버터 냉동기를 어떻게 포장해서 소비자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솔루션을 해결했느냐, 그거까지의 어떤 거다. 거기에 이제 동반되는 부분들이 제품이나 유지 보수나 그런 어떤 리스크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이 기준에서 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저 직판 사업부에서 어떤 한 개인 450평짜리 이제 매장에 견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딱 했는데 4억 6,900만 원을 했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그런데 그 매장에서 다른 사람 견적이라고 하면서 다른 회사 견적이라고 하면서 4억 6,300짜리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인버터고 걔네들은 그냥 종속형 반패 냉동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따져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이 450평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냉동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기료가 반패를 썼을 때 한 1,2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인버터를 썼을 경우 710만 원 정도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를 3년 쓴다고 한번 보십시오. 3년 쓴다고. 그러면 전기세에서만 1억 9,800만 원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만약에 빼버리면 그러나 여기 이제 거기에다가 더 제한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초기 투자비가 4억 6,900이 부담스러우시면 2억 6,900 내시고 2억은 리스로 합시다. 저 2억을 리스로 했었을 때 3년 동안에 예를 들어 이자가 4,200만 원이에요. 요거까지 합치더라도 1억 5,600이 절감되는 어떤 효과를 냅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통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인버터로 다 설비도 하셨고. 우리가 이런 영업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물론 돈 많으신 뭐 소비자 뭐 저기 점주가 계시면 그냥 다 지급하시겠죠. 근데 좀 그게 아닌 부분이라면 이런 뭐 리스 이런 제한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안해 드릴 테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는 말씀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사에서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말씀으로 수주 중심 뭐 이렇게 조금 원색적인 표현 밀어내기 어떤 영업 정책을 좀 지향하고 실판 중심으로 갈 것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좀 많이 좀 변화를 좀 줄 겁니다. 그리고 실판매 중심이고 물론 전문가전 관련된 부분인데 당연히 실판 중심으로 실판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온라인 팔촉, 그다음에 뭐 다양한 채널,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변화하는 어떤 새로운 채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뭐 유튜브 한번 해보자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마 내 생각에 여기서 한 50% 이상은 잘 못 들어오셨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죠? 유튜브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냉장고 상품 드린다고 하는데도 잘 못 들어와요. 50% 정도 이상. 그게 들어오셔야 돼. 진짜.
이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감각들을 이제 많이 익히셔야 돼요. 젊은 친구들하고도 많이 소통하시고 많이 익히셔야 돼요. 다음 여기에 또 전문가전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가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냉동 냉장과 그 어떤 가전 제품까지 저희들이 합쳐서 파워센터 개설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요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또 마지막 장에 제가 한 장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판사업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실판매 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본사 재고 대리점 옮겨놨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게 좀 빨리빨리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그런 쪽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저희에는 해당 지역 상권 반드시 1등 만들자. 이 부분 저희들이 가장 키 되겠습니다. 다음 플러그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기존의 어떤 주류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했다면 사실 올해 같은 이런 코비드 상황에서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계속 줄어드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플러그인 제품을 해서 프랜차이즈 방향으로 프랜차이즈 어떤 쪽으로 우리가 영업력을 좀 집중해서 변화를 좀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 지원 정책들 펴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어떤 플레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파워 유통센터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을 좀 보고 싶어도 어디 있어요 하면 잘 몰라요. 그죠? 지금 대구에 보면 대정냉동이라고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대정냉동에서 좀 이렇게 좀 80% 수준, 한 7, 80% 수준의 어떤 파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각 지역권에 좀 제대로 된 파워센터를 한번 저희들 제품을 다양하게 상업용 제품뿐만 아니라 쇼케이스 전문가들까지 특히 저 플러그인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시하고 거기서 직접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어느 손님을 좀 해서 제대로 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파워센터를 전부 다 권역별로 다 짓고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들을 좀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상업용 제품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저 전문가전 저 냉장고품 지나가다가 보시면 또 구매하시면 저희들이 다 해드릴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원 내역들입니다. 당연히 전시 제품 지원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간판이나 지역 상권에 대한 홍보가 당연히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당연히 지원할 것이고 점포 임대료도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적정 수준 저희들이 매달 점포 임대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 조건들은 좀 같이 상의해 가면서 만들어서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를 지금 올해 21년 안에 4군데를 좀 만들겠다 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 있으면 본사하고 언제든지 상담하시고 해서 한번 결과를 꼭 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상반기에는 최소한 1개 내지 2개까지 하면 좋겠고 연내에는 한 4군데는 좀 반드시 하겠다. 물론 수도권에 집중하면 좋겠지만은 수도권이 좀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좀 제약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선 좀 지방 상권들 중심으로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떤 유통 파워센터 어떤 개설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꼭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본사의 사업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어떤 신영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렸고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본사가 21년도에는 어떤 홍보를 하고 브랜드 빌드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최근 한 2년 2019년 20년에 보시면 그 전과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 전에 솔직히 냉동공조신문에 우리 전문 잡지에 우리 캐리어 광고 한번 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전문 잡지 그냥 일면에 그냥 다 도배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좀 돈 들어가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저희들 다 캐리어 냉장이 이 정도 되는 회사다라는 거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광고는 저희들이 이런 그렇다고 저희들이 조선일보 이런 광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관련된 냉동 냉장 상업용 시장과 관련된 전문 잡지에 꾸준하게 저희들이 광고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런 행사할 때마다 기자분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 또 내용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시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하프코 전시회가 있죠. 저희들이 있고. 뭐 우리가 지금 뭐 과거에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인버터 설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죠? 사실 그 제작하는데 시간이나 비용이나 그 만만찮게 들어가거든요. 올해 또 중대형 나오면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대표님 지시로 짧은 기간이지만은 종합 카탈로그를 좀 만들었습니다. 혹시 다 보셨습니까? 아, 못 보셨네, 그죠? 나가실 때 예? 나가실 때 아마 한 분씩 보실 거예요. 한 분씩 드릴 건데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하고 좀 틀리게 정말 캐리어 냉장 또 변했네 느낄 겁니다. 이런 어떤 리딩 기업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고 우리죠. 우리 캐리어 냉장이. 그리고 이제 전문가 관련된 이제 저희들이 뭡니다. 사실 저희들도 B2C 해보니까 광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과거 B2B 어떤 비즈니스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게 뭐 이런 어떤 광고 하는데도 이런 거 조금 하는데도 막 1억 정도가 그냥 눈에 싹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냥.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 캐리어라는 브랜드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리딩 기업으로서 뭐 이렇게 상업용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전해서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광고 홍보를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게 막 시각적으로 확 여러분들께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마 캐리어 냉장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온라인 상이나 유튜브 상에서 많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에 또 맞는 어떤 이런 뭐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좀 이렇게 해서 같이 콘텐츠도 만들고 꼭 이게 뭐 와인셀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향후 뭐 이런 어떤 플러그인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라인으로 완성이 되면 또 더 좋은 어떤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들이 제가 준비한 어떤 자료인데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본사가 준비한 내 꼭지 요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 새로운 영업 아까 말씀드린 리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가격적인 우리가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서 21년도에는 저희들 목표가 한 35%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전문점 목표는 제가 아까쯤에 50% 성장하자고 했어요. 야, 누구는 그 숫자가 막 그러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요렇게는 못 가도 있잖아요. 이렇게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2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박근덕 상무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오늘 내방해 주신 CLK 영업기획실의 최인규 상무께서 인사 겸 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LK 캐리어 에어컨 영업기획실의 최인규 상무입니다. 오늘 2020년 그 좋은 성과와 더불어서 2021년 새로운 약진을 준비하는 우리 캐리어 냉장 그 신제품 및 정책 설명회 자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CRK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국내에서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자리나 이런 걸 보니까 우리 회장님과 그리고 또 김병일 대표님 그리고 CRK 전 임직원들이 이 미래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 그리고 전략 또 이 어떤 추진력 이런 부분들의 그런 바탕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계신 우리 가족분들의 이 헌신적인 참여와 그 노력이 또 한 그 몫을 당연히 했겠죠. 네. 저희 어제 CLK는 어제 신제품 설명회를 했습니다. 어제 저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저희 CLK는 캐리어 에어컨은
그동안 신제품 설명회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저희는 올해 우리가 낸 신제품은 우리 경쟁사인 삼성, LG에 견주어서 결코 손색이 없는 제품이었다. 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랜 투자와 연구 개발의 결과로 우리 캐리어 에어컨은 이제는 삼성, LG와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제품이 아니고 삼성, LG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 그런 제품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겠다고요. 자, 우리 저는 여러분들이 가질 국내 1위로서의 어떤 그런 자신감, 그런 부분을 저는 부러워합니다. 우리 CLK도, 캐리어 에어컨도 같은 꿈을 꾸고 싶고요. 저희 CLK하고 CRK는 한 가족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CRK의 비즈니스에 헌신을 다하십시오. 헌신을 다 하시고, 다만 그 와중에 충분히 아까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에어컨이라든지 공조, 이런 공조기 같은 판매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희 우리 한 가족인 캐리어 에어컨을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문을 항상 열어놓고요. 또 우리 저희들이 직접이 아니면 우리 CRK의 직원들, 영업사원들 같이 통해도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우리 국내에 이미 넘버원입니다마는 우리 캐리어는 이미 세계적으로 이 세계 최고의 기술과 또 브랜드로서는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우리 캐리어입니다. 저희가 CRK와 CLK 한 가족으로서 우리 오텍 그룹이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그런 우리 오텍 그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사업 번창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최인규 상무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21년 오텍 캐리어 냉장 영업정책 및 신제품 설명회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김병열 대표님께 짧게 폐회사를 좀 청해 듣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의 존재 이유는 좀 지나치지만 어떻게 보면 동반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의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매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어떤 주력 제품, 기존 제품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양한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영하 25도 까지의 비즈니스만 상업용에서 했다면 앞으로는 영하 80도, 90도 다양한 제품을 공급해서 나는 쇼케이스 파는 사람인데 그걸 팔아도 되나? 아닙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제품, 새로운 유통, 새로운 어떠한 도전을 한다 했을 때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기존의 우리 가족에 먼저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통을 도전할 때에 아까 똑같은 1억을 팔아도 팔던 상권에서 팔던 제품과 팔던 유통에서의 1억의 매출과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유통에서의 1억의 매출은 그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어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유통에 대한 도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별도의 장려금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초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1년 오텍 캐리어 냉장 영업정책 및 신제품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한 해에도 지속 성장하며 발전하는 전문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